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학습했던 거 잠깐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요거 있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기억납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뭐였죠? 쉽게 이야기해서 OX였죠. OX.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입력하고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 입력 안 하고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 그런 불공에 관련된 거 X 했고 외국에서 구입한 거 X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했을 때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했을 때 그건 아예 안 넣어야 된다. 뭐 이거 하나 있었고 맞죠? 얘가 OX였는데 대손세액공제신고서도 OX입니다. 얘도 OX입니다. OX. 얘도 OX. 그래서 얘도 약간의 암기를 통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프로그램은 아주 쉬운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대선 사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파산입니다. 대선 사유 파산, 강제 집행, 사망 실종, 정리계획. 요거는 이제 즉시라는 표현을 썼고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부도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요것도 즉시인데 3법상 내용으로는 2년짜리와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쓸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3년짜리입니다.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거래일로부터. 그 다음 소액채권 30만원입니다. 소액채권 30만원. 요거 별표 좀 해놓을까요? 30만원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 30만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저 혼자 할게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이렇게 탭이 두 가지 탭이 있어요. 두 가지 탭이 있는데 이 오른쪽 탭은 통상적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책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손 발생인데 얘는 이제 확정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아무거나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세액이 추출이 되고 세액을 추출하는 방법은 110분의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넣었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얘입니다.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아까 프린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파산. 옆에 이제 즉시라는 글자만 빠진 거예요. 2번에 보면 강제 집행, 세 번째 사망 실종, 네 번째 정리계, 다섯 번째 부도 6개월.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아요. 맞죠? 소멸시효 완성까지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좀 못 받쳐주는 게 얘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두 개인 거죠. 하나가 뭐죠? 소액 채권 얼마까지? 30만원. 30만원에 이거 몇 개월이죠, 얘도? 6개월 경과가 돼야 되죠. 요게 지금 현재 금방 이야기했던 요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더 생성됐죠. 그것이 중소기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이 이제 요겁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채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외상매출금은 안 돼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글자는 요거죠. 중소기업과 2년이 포인트입니다. 중소기업과 2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조금 더 한결 편하게 보면 되죠. 맞죠?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우리 지금 현재 뭐 한다 그랬어요? OX라고 해요. 이거 X. 문제에서 대선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정상적인 거래는 이렇게 붕괴를 하겠죠? 대변의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이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얘가 정상적인 거래는 얘가 나가고 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예요. 근데 지금 못하는 게 뭘 못하고 있다? 얘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대손이죠. 회계 1급에는 어떻게 붕괴를 하냐면 이 붕괴를 못하니까 외상 매출금을 내보내고 우리 회계 1급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처리하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를 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붕괴를 못한 거예요. 이 붕괴를 못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내보내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떨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로 떤다. 그렇지만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마일리지를 채운다. 대손 충당금 마일리지는 대변에서 채워넣죠. 그리고 그때서야 현금으로 회수한다. 이게 우리 회계 1급에서 한 건데 회계 1급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일반 전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전산세무이급 일반 전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대손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검색했더니 이런 말이 있네요. 좀 빼고 광복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소멸시 완성되어서 대손 처리하였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대손 처리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대손 처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대손 처리하면 대변에 일단 뭘 보내야 되냐면 외상 매출금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대손 처리하였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를 내보내는 거죠. 여기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이에요. 자, 두 번째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맞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로 분께 처리를 하죠. 그래서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지금 정답이 된 거죠.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현재 문제 요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전기 이전에 부도 처리되었던 우리 건업에 판매한 제품 매출 등 중 8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돈 입금되었죠. 보통 예금이 돈이 들어왔죠.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회수를 한 겁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돈 금액은 전기 5월 31일자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액으로서 회수했으니까 정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하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시켰지만 부가세 예수금이 하나 더 달리죠. 자, 요거 차이 한번 느껴보세요. 요거 빼고. 자, 지금 현재 요 이야기입니다. 요 문제예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답으로서의 차이가 뭐냐면, 대손 충당금 아래에, 여기 대손 충당금 아래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죠. 부가세 예수금이 아래 달렸다라고 함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해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얘는 안 돌려받은 거예요.
얘를 안 돌려받고 그만큼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죠.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요 아래에 부가세 입수금이 달리는 거죠. 이때서야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 돌려받았으니까 회수를 한다고 해서 부가세 입수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닐 거고 얘는 부가세 입수금 돌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그때 부가세 입수금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세무 2급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문제 봤을 때 얘가 달리게 된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자,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밑에 부가세 입수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요 밑에 부가세 입수금이 없죠? 요거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문제에 보면. 대손세액공제 자체가 없는 이유는 대여금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죠. 대손세액공제 처리하였던 놈이 들어왔죠. 그러면 부가세 입수금이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부가세 입수금. 회수를 하게 되면 차변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자, 부가세 입수금이 붙어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 역시 부가세 입수금이 없어요. 자, 이 정도 봤고요. 이 정도 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1급 문제는 전부 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 안 한 거예요. 회계 1급에서는 전부 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은 요 아래에 부가세 입수금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아래에 부가세 입수금이 달려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만 나타나는 대손세액에 관련된 분계 처리입니다. 일단 요거의 분계 처리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회수를 하지 못하는 대손 처리를 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나 바늘어음을 내보내준다.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무조건 들어온다.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갈 때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내보내야 되고 두 번째 돈을 회수할 때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뭐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만 쓸 것인가? 부가세 예수금을 달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죠. 자, 이쪽 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붙냐, 부가세 예수금이 안 붙냐만 따지면 되고 블루 색깔이죠. 파란 색깔. 대손 처리할 때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돈을 회수할 때는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개 신고서의 주제는 요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개 신고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신고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얘는 확정신고 시만 가능해요. 주의사항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확정 때만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부도는 몇 개월 지나야 되죠? 6개월 맞죠? 요 6개월 꼭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요거 별표. 틀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OX에서
틀리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A가 이제 B에게 채권을 받아야 돼요.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했죠. 야, 니 만약에 외상 매출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집 줄게. 라고 한 거죠. 이 집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외상 매출금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B에게 집을 받을 수가 있죠. 요거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거는 포기했다라고 해서 보는 거죠. 맞죠? 세 번째,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대여금이 가장 잘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대여금 안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돈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부가세가 없는데 어떻게 부가세 일수금 돌려달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부가세 일수금이 없는 거래는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틀리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10년 지난 것들은 안 돼요. 10년이 지난 거래는 안 돼요. 세 번째,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래도 안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 개 더 있죠?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부도 이후 공급권에 대해서도 대손 처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부도가 나고 나서의 거래인 거죠. 아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래일이 2월 19일이고 이제 어음의 만기일이 9월 2일이라고 할게요. 이때 지급 거절당했다라고 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도났다라고 합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 6개월이 지난 시점이 3월 3일이죠. 부도가 나서 이게 부도예요. 부도가 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확정신고 기한 때 가능해요. 확정신고 기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 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도 처리 시 분괴는 바로 대손 충당금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대변에 받으러 내보냈다가 원래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걸었다가 그 다음 신청 가능한 기간이 되었을 때 그때 부도 어음과 수표를 아웃시키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를 내보내고 나서 그때서야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를 걸고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주세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부가세 예수금을 다는 것이 맞죠. 자, 요게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되죠? 10년이 지나면 안 되겠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거래일로 지나고 나서의 거래일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부도가 난 뒤에 거래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얘는 부도가 났는데 또 거래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돈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한 거래라고 표현하고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보여준다면 대손 발생 탭이라는 것이 있고 대손 변제 탭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손 발생 탭이 여기 바로 아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출차가 입력하는 서식이고 대손 변제는
매입자가 입력하는 서식입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극히 안 나와요. 알겠죠? 극히 안 나와요. 그래서 변제라는 말은 갚았다라는 거죠. 갚았을 때, 네, 갚았으니까 매입세액 공제해 주세요라고 적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손 발생은 매출자가 이제 입장에서 적는 거고, 대손이 발생되었던지 또는 내가 대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내가 회수했다는 뜻이죠. 그때 쓰는 거고, 대손 변제는 매입자가 돈을 갚았을 때, 여기 이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회수 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회수 시.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여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고, 자,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라는 말은 얘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는 거예요. 얘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 부호가 반대. 요거 별표 좀 해놓을까요? 별표 좀 해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손세액이 10만 원이죠. 잠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10만 원이에요. 얘가 10만 원. 얘가 10만 원이에요. 저장을 하고 요걸 한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10만 원. 부가세 예수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을 해야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죠? 결론은 이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부가세 신고서의 마지막 비율은 내일 배우겠죠.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잘 틀림.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에 대해서 잘 틀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세액만 들어가죠? 세액만. 가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110만 원이라고 입력하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 아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11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과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졌는데 요것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봤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다고요. 맞죠? 맞죠? 10만 원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입력할 때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강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한번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확정신고 시만 가능해요. 그래서 2022년 제2기 확정본이라고 되어 있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1동그라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2동그라미,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이 문제는 다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라고 나오고, 회계 처리는 다 생략하라고 나오고, 일반 조표 문제에 따로 나와요. 회계 처리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부가세 예수금 붙냐 안 붙냐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일단은 얘가 지금 현재 공급 대가입니다. 현재 공급 대가고, 채무자의 파산으로라고 돼 있죠. 채무자의 파산으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열고, 이거를 열고,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열고 12월 13일, 자, 날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당초 공급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날짜입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임의로 날짜 적겠습니다. 2022년 12월 0일이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그냥. 자, 대손 확정일이 이제 문제에 주어졌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자료예요.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자료고, 자, 대선 확정일 2022년 12월 13일. 자, 대선 확정일 2022년 12월 13일. 여기에 넣는 대손 금액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현재 대손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2만 원 넣고, 그러면 이제 공제율 110분의 10에서 세액만 뿅 하고 딱 뽑아졌죠. 세액이 좀 뽑아졌고, 자, 거래처는 F2 누르고, 마포.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거래처, 대손 사유가 파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이래 적었노? 자,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작성 끝났어요. 현재 제가 이 문제를 뭐라 그냥 OX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막 5개씩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고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한 가볼게요. 자동 반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로 조회하기 이렇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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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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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처럼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저장 안 해서 그래요. 저장 버튼 안 누르면 안 불러질 수 있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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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이 8번 칸에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정답입니다. 5만 원이 8번 칸에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정답입니다. 자, 다 하신 분은 우리 519페이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자, 519페이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보다시피 파리빵빵 들어가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파리빵빵.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전공의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줄 긋고 대전세액 공제신고서 줄 긋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 줄 긋고 대전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 반영됩니다. 이제 부호가 반대로 작성된다는 거 기억만 해놓으면 되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도 발생이 2022년 1월 30일입니다. 지금 몇 기죠? 1기죠. 여기서 이제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되냐면 6개월이 지나야 되죠. 자,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언제냐?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7월 30일이죠. 7월 30일이 지나야 부도 확정이 돼요. 근데 현재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얘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기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려면 1기에 부도가 발생되면 안 돼요. 6개월이 지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 간에. 왜냐하면 한 기수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내가 1월 1일 부도 발생된다고 해도 7월 1일 지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1기 때 부도 발생된 거는 2기 때 신청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6월 1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500만 원을, 경일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경일 상사는 2022년 3월 20일 날 대표자가 실종되어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요 안에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만 있으면 돼요. 미수금이든 뭐든 상관없이 돼요. 요 입력하고
2019년 2월 10일 용인 상사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즉시 되죠. 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여기 3년이 지났는지만 살짝 확인해 주세요. 소멸시효 우리가 나오는 3년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얘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OX입니다. OX. 5만 이제 입력할 것만 가늠하고 두 번째 입력이죠. 입력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입력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현재 두 건을 입력했을 때 주의할 점은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500만 원 넣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550만 원으로 바꿔서 넣었을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공급 대가로 들어가야 돼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원래 당초 거래가 6월 10일이었고 대선 확정일이 나와 있죠. 2022년 3월 20일로 대선 확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곳은 여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장 버튼 꼭 눌러야 그 반영이 되죠. 그래서 메인 화면 가서 부가세 신고서 가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니까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60만 원 들어오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594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594페이지. 59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 세액 공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자, 첫 번째, 부도 발생일이 5월 8일이죠. 현재 1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부도 발생일이 1기죠. 이때가 1기예요. 1기에 부도가 발생되면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어떻게 해야 돼? 6개월이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019년 2월 9일 날 했던 것이 3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2월 9일 날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얘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횟수했죠. 대손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큰 고민 없이 부를 플러스로 입력을 하는데요. 대손 발생이 되면 플러스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대손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대손을 회수하게 되면 부를 마이너스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를 마이너스로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금액 990만 원은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 좀 웃긴 거죠. 네 번째입니다. 대표자 사망이죠. 대표자 사망은 날짜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능하죠. 그래서 4번 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한 결과물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99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입력한 결과물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물 확인하셨고 여기 이제 주의할 점 마이너스인데 제가 여기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거 삭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끝이 났고 자, 이렇게 삭제해서 요것만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학습을 위해서. 횟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였지? 4월부터 6월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보다시피 5가 반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죠. 위에는 마이너스 9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플러스 90만 원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 문제였죠? 자, 마지막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자, 입력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강제 입력한다. 대손 발생하고 대손 변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대손 변제에 관련된 문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야 되고 110분의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죠. 그러면 세액만 이렇게 뻥 하고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부가전 신고서에 클릭했을 때 이 8번 칸에 공급 가액은 들어오지 않고 세액만 들어옵니다. 가액은 들어오지 않고 세액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팁입니다. 그 기수의 부도가 발생되면 그 기수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수의 부도가 발생이 되면 그 기수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수의 부도가 발생되면 아까 전에 보다시피 1기의 부도 발생이 되면 1기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 시효는 3년이 지나야 완성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요 색깔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